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더 이상 러시아와 일본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화적인 합의는 완전히 물 건너 가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쿠릴 열도에 대해 일본은 쿠릴 열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인 긴장감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 3,000명 규모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으며 전차, 장갑차 등의 장비마저 배치하여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는 러시아 군사정보국 소속의 특수부대인 스페치나츠 그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은 군사적 압박에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릴 열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하모마이 군도는 홋카이도와 불과 8km 가량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러시아군이 맘먹고 상륙하게 되면 홋카이도의 네무로시를 순식간에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일본은 홋카이도에서 러시아군을 막아낼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현재 일본 내각이 러시아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아이누 독립국을 위한 독립운동을 선포하고 나서 이들의 배후에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일본 세력마저 가세하여 일본의 홋카이도를 둘러싼 내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홋카이도 독립단체들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한국과 러시아가 홋카이도에 대한 보호국이 되어 홋카이도를 통치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act King. 한반도에 대한 야육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을 끊임없이 노리며 외구의 해적질과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의 악행을 일삼던 일본.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과거부터 환영받지 못할 이웃이었지만 그래도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고 좋았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한반도의 오랜 역사 중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가 일어난 시기의 중간에 위치한 대략 250년의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관계가 회복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탈하여 어지럽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승리를 지킨 노량해전으로 수많은 병력을 잃게 되었고 남해외성 소탕전을 끝으로 한반도에서 일본군들은 완전히 사라지며 조선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시기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자 도요토미를 따르던 일본 집권 세력들은 조선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매우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때를 틈타 등장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의 일가를 숙청시켜버리고 새로운 일본의 주인이 됩니다. 에도막부라고 불리던 이 시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륙 진출에 야망을 가졌던 도요토미 정권을 부정하고 조선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들의 정권은 도요토미와는 일절 관계가 없다는 언급을 하며 조선에게 국교 재개와 화해를 요청하며 조선과의 외교적 교류가 열리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 통신사들의 파견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죠. 현재 젊은 세대의 일본인들 대부분이 빠져 있으며 일본 문화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것이 한류 문화인데요. 그 한류 문화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통신사는 일본에 갈 때마다 조선통신사들의 서예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통신사가 준 사소한 선물이 일본의 문화재가 지정될 정도로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동경심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곧 정이라고 생각하며 무를 숭상하던 일본인들에게 예의와 학문을 중요시 여기던 조선 선비의 기품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세련되고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조선통신사는 지금의 한류 스타 그 이상이었죠.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동경하기도 했으며 정권인 에도막부가 그야말로 친한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좋은 관계는 250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일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에도막부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메이지 유신 세력은 에도막부를 상대로 무진 전쟁을 일으켜 에도막부를 쓰러뜨린 후 메이지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메이지 정부가 바로 조선을 침략하여 일제강점기 시대를 만들어낸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 일본의 정권입니다. 한국에겐 원수나 다름없는 이토, 히로부미 등 정한론을 내세운 인물들이 모두 메이지 정부의 인물들이죠. 메이지 세력에게 패배하고 수도 도쿄를 잃은 에도막부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홋카이도입니다. 친한파인 에도막부는 홋카이도에 에조 공화국을 세우고 일본 메이지 세력과 맞서게 됩니다. 에조 공화국에는 친한파인 에도막부의 세력들뿐 아니라 일본의 소수민족들도 그 구성원으로 받게 됩니다. 홋카이도의 대표민족인 아이누인, 월타인, 오로지인, 리부흐인까지 구성원으로 받은 다민족 국가이기도 했죠. 에조 공화국은 길지 않은 역사였지만
일본 영토 내에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의 민주주의 공화정 국가였습니다. 결국 일본 메이지 정권에 의해 에조 공화국은 멸망하게 되었고 현재의 홋카이도로 편입되게 됩니다.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은 누가 봐도 일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백인의 이목구비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언어와 전통이 있던 민족이었죠.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을 야마토 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으로 규정하고 일본 내에서의 소수민족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이누족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으며 아이누어와 아이누 문화를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했고 아이누 민족은 최근까지도 차별받고 소수민족의 지위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일본에서 이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들을 러시아의 소수민족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데요. 이것은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까지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는 아이누족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일본도 부랴부랴 스가 총리가 나서 아이누인들을 소수민족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제가 목적이었습니다.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아이누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차별을 받던 아이누족은 홋카이도를 되찾자며 아이누 모지리 자치구를 되찾는 회 등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독립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아이누 민족들이 최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러시아 상위군이 홋카이도의 코앞에 있는 쿠릴 열도에 집결하여 일본과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지원에는 러시아 군사정보국 소속의 특수부대 스페치나치크로도 관여가 되어 있다는 첩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총참모부 지칼의 군사정보국 소속 스페치나치크로는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진압 등을 통해 악명을 떨치기도 한 러시아 최고의 특수 공작부대이기도 합니다. 1979년에 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에 침입하여 아프간군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기도 했을 정도의 무서운 특수부대이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면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국가로 세운 것처럼 홋카이도를 해방하여 아이누인들의 독립국가인 에조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독립세력인 아이누 모시리 자치구를 되찾는 회의에 구보타 야스오 위원장은 한국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에조공화국은 친한파 정권이었으며 일본과 맞서 싸우던 국가였기 때문에 에조공화국의 정신을 이은 자신들은 독립을 하여 자치권을 얻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보호국으로 참가하여 홋카이도를 독립시킨 후 홋카이도 개발에 같이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홋카이도의 독립을 보장하며 일본을 견제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며 군사력이 약한 자신들의 보호를 대가로 개발이권 사업에 같이 참여하자는 방식이죠. 인구가 적고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켜 안전을 보장받으며 대신 여러 핵심 사업에 지분을 주며 사업에 참가시켜주는 것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와 비슷한 크기의 홋카이도는 지하 자원 창고 및 농작지로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의 식량 자급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홋카이도가 빠지게 되면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부족으로 식량이 곧 무기가 된 지금 같은 시기 대량의 곡창지대를 가진 홋카이도가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은 한국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가 홋카이도에 얼마만큼의 신경을 쓸 수 있는지가 변수입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움직임과 함께 홋카이도 독립 세력들이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타이밍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독립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찬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